5월 29일자로 속보가 떴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경찰청,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 면직.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같은 날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경찰 조건부 의원 면직 묘수, 황운하 내일부터 임기 시작. 그러면은 황운하 씨 자격이 안 되고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황운하 씨의 문제를 경찰청이 나서서 해결을 해줬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그것이 묘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 또 대통령, 이들의 거취, 그들의 법적 지위, 이것은 묘수가 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이건 뭔가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황운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가질서의 붕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국정농단이 아니고 헌정질서 문란행위, 결국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밝혀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한낱 황운하라는 개인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회에 밀어넣는가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시작은 2019년 11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런 것이죠. 황운하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황운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건 수사 종결해 달라. 왜냐하면 나 국회의원 나갈 거거든. 이것이 검찰에게 한 소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그가 경찰에게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나 명예퇴직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사표의 일종이죠. 그거 수리해줘. 국회의원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뉴스를 하나씩 확인을 해야 하겠죠. 2019년 11월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에 나와 관련된 수사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황운하 씨는 이러한 대응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준비 차원이라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다름 아닌 연합뉴스의 보도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황운하 씨가 직접 한 이야기도 보도를 했습니다. 황운하 씨는 2019년 11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2, 3주 전쯤 울산지검장에게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종결해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편지 형식으로 적어서 전달했다.
상당히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처신 이렇게 보이죠. 편지 형식으로 적어서 전달했다. 내가 내 수사 이거 중결해달라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따라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변호인들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이 검사에게 수사받고 있으면은 이 사건 이제 중결해라 하고 의견서를 냅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임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 사정이 그러니까 이거 수사 끝내달라. 선거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직에서 물러난다. 내가 선거 나가는데 이 경찰직이 붙어있는 게 성가시다. 방해가 된다. 이 사람이 경찰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1월 16일 그 시한도 있지만 이제 그때까지 해주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월에 예정된 경찰 정기 인사에 앞서서 내 신변을 정리해 주는 것이 경찰 조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것이 황운하 씨의 그 이중어법 그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면 이것은 나의 도리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결코 그렇지 않죠. 경찰 정기 인사에 앞서서 내 신변을 정리해 주는 것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경찰 조직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도리는 실은 경찰청의 고위직에서 이걸 따르라 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죠. 이중어법입니다. 한쪽으로 이야기했다가 분리하면 반대쪽이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기다, 기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검찰에게 또 한 방 먹입니다. 검찰이 계속 내 사건 종결 안 하고 미루면 보복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좌파들에게 욕 먹을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해달라. 수사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소해달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종결해달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황운하라는 사람은 혐의가 있어도 없어도 그거 상관없고 내가 내 사건 종결을 원한다. 이렇게 검찰에 이야기하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또 경찰에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황운하 씨를 기소합니다. 그의 전 울산 경찰청장 당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것으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2020년 2월 23일 황운하 씨가
자기가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 경찰청에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 왜냐하면 나 선거운동해야 한다. 근무할 시간 없다. 이제 이것은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2020년 2월 23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운하 씨의 글입니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니, 검찰 보고 수사 이제 종결해라 하는 것도 내가 전달했다. 이제 경찰청에 나를 직위 해제해라 하는 것도 내가 전달했다. 그 사람의 그 심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황운하 씨가 전달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현재의 직책인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직위가 해제됐다. 황운하 씨가 나를 직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금 이거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 직위 해제해달라. 그랬더니 직위 해제했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자로 그러니까 2020년 2월 21일자로 저는 사실상 경찰직을 떠났다. 이제 나 황운하가 경찰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표 수리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때의 사표 수리는 의원 면직입니다. 이것이 2020년 2월 23일 굿모닝 충청에 보도가 됐고 이것이 이 매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의미가 있는 것은 황운하 씨가 충청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에게 분명히 플러스가 됐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위 해제 조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직위 해제 조치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직위 해제 조치를 받으면서 평일에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답이 나오죠. 황운하 씨가 내가 경찰인재개발원장을 그 직무 수행을 하기에 그 상황이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앉아서 하고 있으면 선거운동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바로 직위 해제를 해줬다. 그 직위 해제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평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평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특별한 경찰 월급은 받고 국회의원 선거운동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황운하 씨가
그렇게 법을 위반하고 그래서 리마연에서 그는 안 된다. 위법한 후보자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이나 심지어 수사기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그냥 황운하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운하 씨가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법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겁니다. 1단계 철책선이 있습니다. 2단계 철책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만 가면 이 철책선을 열어서 그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런데 철책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죠. 이 인물이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것이 안 된다 하면은 가는 곳마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걸린 것은 바로 국회법인 것이죠.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문에서 제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황운하 당선자는 어떻습니까? 현직 경찰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황운하 씨가 현직 군인이면 현직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현직 경찰이 국회에 들어갑니다. 만일 황운하 씨가 법관이면 현직 법관이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국회법이 겸직 금지 규정을 둔 것이죠. 사실은 국무총리, 국무위원회직 이것도 겸직 금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의원 내각제를 도입했던 때가 있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일부 남겨두었던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의 규정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위반되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 규정에 딱 걸리니까 황운하 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황운하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청에 나 의원 면직 수리해줘. 나 국회 가야 해. 사표 받아달라.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황운하 씨의 이러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달라.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러붙어서 계속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랬습니다.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라고 하죠. 그가 2020년 5월 19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 기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5월 19일에 이 말을 했다. 홍익표 의원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언제 우리가 들어보았는가?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검찰 기소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의정활동의 그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하는 것이 개인이 범죄 저질렀을 때 그거 막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지난 좀 한참 전이지만 리마연 강의를 본다든지 나의 리갈마인드 책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경우에 하는 소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준법 국민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검찰의 기소를 당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국회의원들하고 황운하 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 홍익표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무식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황운하 씨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에게 주는 보호를 황운하 씨에게 줘서 그를 국회의원이 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 나간 겁니다. 홍익표 씨,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이 또 긴 얘기를 했죠. 공직선거법에는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직 처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무슨 피선거권이 제한을 안 받게 한다. 거기에도 할 말은 산같이 많습니다. 황운하라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혐의가 있고 기소가 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내보내서 선거에 당선이 됐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피선거권이 중요해서 이 세상이 황운하를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상식 바뀌지만. 어떻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 5월 2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 부분은 리마연의 지난 강의를 보십시오. 바로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황운하 씨에 대한 지난 강의를 보면 됩니다. 홍익표 의원이 나서서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민감용 경찰청장도 나섰습니다. 이번에 이 의원 면직이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 해주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국회, 정부의 인사혁신처 이런 관계기관의 여러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이 겸직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받았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들을 다 모아서 머리를 짜내서 이번에 황운하 국회 보내기, 그것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월 29일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서로 충돌하는 그것 때문에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치자 경찰청은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이런 관계기관, 그 다음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 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통째로 나서고 문재인 국회가 통째로 나서고 그리고 친문 또 좌파 학계나 법조계가 통째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아, 황운하 대단히 소중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했다는 전문가들, 학계, 법조계 사람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부끄러운 줄을 아십시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네 하면서 또 유명인, 저명인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 있길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경찰청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라고 한다면은 명백하게 틀린 것이죠. 그것은 뒤에서 상세히 분석하기로 합시다. 어떻든 4개월 동안 선거는 억지로 밀어넣고 뭐 어떻게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국회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의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일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4개월 동안 답을 못 낸 겁니다. 그리고 임기 시작을,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딱 하루 앞둔 이날, 그것도 오후 5시 50분에 이 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또 그 친문 쪽에 법조계, 학계 이런 데가 다 나서서 연구한 다음에 임기 시작 하루 앞둔 오후 5시 50분에 이렇게 하면 황운하가 국회 간다 하는 것을 내놨다는 것이죠. 실행행위는 경찰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답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때까지 경찰 신분을 해제한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고 죽지 않았으면 살은 건데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죽은 셈 친다. 그러면 죽은 겁니까? 장기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판매가 아니라 기증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이제 조건부 의원 면직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내용을 보면은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것이 황운하 씨에게 지금 이제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즉 그때 황운하 의원 면직이라는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조건부 의원 면직인데 의원 면직의 효과는 경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바꿔놓으면 굉장히 풀이가 쉽습니다. 조건부 사망으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조건이 성취되면,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망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은 불가능한데 조건부 의원 면직은 가능한가? 그럴 리가 없죠. 신문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의원 면직이 됐던 황운하에게 경찰관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의원 면직 안 되니까 이제 직권 면직을 시키겠다. 혹은 징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그럼 그 이하면은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복시켜서 징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찰 아니라고 국회의원 하는데 유죄 판결 받으면 다시 불러들여서 경찰로서 징계해서 뭐 월급을 좀 깎든지 얼마 동안 정직 경찰관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답으로 내놨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그래, 좋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의원 면직이 아닌 직권 면직 파면시키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죠. 악착같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고 버티겠다. 그런데 경찰청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황운하 씨 혐의가 뭡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주 큼직큼직한 그런 그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렇게 된 경찰 하나 자르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파면시키겠다. 고작 경찰 하나 파면시키는데 이러고 있다. 그들의 말이 뭔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자기들도 지금 뒤죽박죽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겁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그거 또 보기로 하죠. 일단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은 여러분 다 그거 생각하고 있죠. 이거 부관참시구나. 그렇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을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사람은 냉동인간 만들죠. 근데 그 상태는 이미 이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살아서 활동 못하니까. 그런데 황운하 씨를 냉동인간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그 다시 녹여서 그 다음에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째서 냉동인간 상태의 황운하, 그런 황운하를 그토록 원하는가? 냉동인간 데려가서 어디다 쓰려고? 홍익표 의원 냉동인간 감사합니다 하는데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궁금하죠. 5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아마도 문재인 씨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이 좌파 세력들은 이제 오늘 편안한 잠을 잘 겁니다. 황운하는 구조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가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게 좀 캥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황운하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거다. 섣불리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러면은 문재인 씨의 뜻이죠. 한겨레 신문에서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이거 법원 보고 유죄 판결하면은 우리가 복잡해지거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무죄 판결하라고 사법부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이게 조건부 사망선고라고 했죠. 조건부 의원 면직. 이제 이들은 의원 면직을 조건부로 해서 지금 당장 황운하 씨에게 걸리적거리는 경찰 신분을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행정처분이 조건부로 하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느냐? 원래 행정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마이너스 조건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정 판결이 나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는 때까지 경찰의 신분을 떼겠다. 나중에 가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면은 다시 경찰의 신분을 되살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굉장히 억지가 들어있고 무슨 행정이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사망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사망에 따른 효과가 나와야 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 면직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경찰 아닌 겁니다. 아니었다가 나중에 경찰이었던 것으로 돌아오겠다. 안 되겠죠.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면은 사망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겠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죽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죽은 것 취소. 이거 됩니까? 사망 취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도 상당히 걸릴 텐데.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면직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황운하 씨는 지금도 경찰 신분이다. 경찰로서의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성실한 경찰이다. 이렇게 그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하겠죠. 차라리 조건부 파면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낫겠죠. 지금 파면한다. 그런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러면 파면의 효력을 잃고 그때 가서 의원 면직을 하든지 그냥 경찰로 계속 데리고 살든지 어떻든 이번에 내놓은 답은 답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국회의원 받아주지 그랬느냐. 이왕 독재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이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법을 내놓은 것은 경찰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리고 학계, 법조계 모두의 합작이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목매고 있다. 어찌해서 이것이 그렇게 절실했던 것인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것을 밀어붙여야 했던 것인가? 그런데 첫째, 우리는 이러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에서 비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 면직 제한 규정, 이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황운하 씨는 이거 인사혁신처에서 금지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한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29일도 한겨레 신문은 이것이 대통령의 훈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의원 면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닙니다. 바로 1월 달에 이것은 대통령 훈령이 아니고 법률로 그 지위가 격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접 규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황운하 씨에게는 이런 것을 해준 겁니다. 아주 특별한 특혜를.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밀어주는. 혹시 황운하 씨가 조국 대타입니까? 그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비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 면직 이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그거 그냥 자진 사표 이겁니다. 파면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 이것을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그 의원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히 비위 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 면직은 이제 못하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다 규정을 해서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것이 1월 21일 인사혁신처의 그 정책 브리핑에 나온 겁니다. 훈령에서 법률로 갔다. 법률 위반은 무서운 것이죠. 1월 21일 이렇게 나오고 나서 1월 29일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뿐만 아니라 개정 공포되고 시행이 됩니다. 며칠 만에. 국가공무원법 법률제 16905호, 이 시행이 2020년 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왜 바꿨느냐? 아까 인사혁신처가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법제처가 설명을 합니다. 왜 개정하는지. 주요 내용 가나다라 마 할 때 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지금 황운하 씨 같은 경우에 임용권자는 문재인 씨가 됩니다. 그도 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퇴직을 희망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제처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 면직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파면은 별개 문제고 퇴직, 의원 면직은 안 된다고 한 것이 2020년 1월 21일 인사혁신처, 법제처, 그리고 같은 국가공무원법 시행 공포 시행,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인데
제78조의 4를 보게 되면 황운하 씨 같이 이렇게 그 비위하고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기소된 사람을 그 정도로 크다고 한다면 징계해야 하겠죠. 그래서 확인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 씨가 이러한 확인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문재인 씨는 탄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용재청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정이 있든 변함없이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그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런 데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지금 혐의가 황운하 씨 혐의가 무겁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하면은 파면될 수도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죠. 이제 이런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파면이 제일 무거운 겁니다. 그 밑에 것들도 다 이 2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씨 그리고 그 밑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줄줄이 있는 공무원들은 징계 의결을 요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안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각자 책임질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위 해제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징계의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잘했다 하고 직위 해제해갖고 시간 벌어주는 게 아니고 너 같은 공무원에게는 공무수행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직위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고 먹을 수 있느냐? 일 안 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 이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해서 징계 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편법으로 그렇게 이 사람이 그 경찰로 근무할 시간이 좀 쪼들린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해서 나가서 선거운동할 수 있다. 이게 됩니까? 아무튼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인사혁신처, 이거 의원 면직 이런 거 마구 허용하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엄하게 금지하겠다. 법제처, 그래서 법까지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이것을 그래서 법률안을 제출했겠죠. 그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과연 그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입법자의 의사고 정부도 거기에 동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연이어서 그 다음으로 새 국가공무원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개정 공포됐고 2020년 7월 30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결국 보면은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아예 그냥 이 법 시스템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순서를 뒤바꿔 가면서 이제 이렇게
퍼즐을 미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퍼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 공무원, 그리고 이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지키는 국민, 특히 야당이다 하는 그들, 이거 이렇게 미리 맞춰 놓은 퍼즐을 같이 맞추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2항 여기에서 1항에 따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파면부터 그 이하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또 다음 어느 밑에 이렇게 나열을 한 그런 사유가 있게 되면 그러면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개정이 1월 29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도 7월 30일에도 그대로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황운하 씨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의원 면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러면 일단은 이 법을 위반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황운하 씨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했어야 하고 먼저 이제 징계 요구를 했어야 하고 징계 의결을 했어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됐다. 이것입니다. 이 직위 해제가 선거운동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하겠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역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것을 수사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는 어떤가? 그 고위공직자는 어떤가? 아니 자기들이 공수처법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단지 돈 문제만 잡겠다. 이래 놓고 독재하는 것은 안 잡는 거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그거 다 잡을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늘 하던 이야기인데 문재인 씨 그리고 그 이외의 탄핵 대상자들 그들은 다 탄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징계하고 또 파면하고 형사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황운하 씨에 대한 처분, 주권부 의원 면직은 어떻게 되느냐? 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의원 면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권부 행정처분, 그것도 잘못됐다고 했죠. 황운하 씨는 여전히 경찰 신분입니다. 월급 받으십시오. 그러고 보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죠.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2019년 10월 22일에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감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이 있다. 그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직접 감찰 사유 중에 6번째.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법무부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행안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법무부의 이 6번째 항목하고 똑같은 사안이 한 번도 아니고 줄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법이 황운하 맞춤법이 돼서 황운하가 왼쪽 그러면 법이 왼쪽에 가서 맞춰주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맞춰주고 뒤로 돌아 하면은 뒤집혀서 맞춰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되면은 이렇게 탄핵하고 처벌하고 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독재 정권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공무원법 부칙에 황운하는 제외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일까? 그걸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법률 만들면서 황운하는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국회 여기에서 이런 짓 종종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헌정질서 문란 행위인 것이죠. 내란죄를 충족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내란보다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좋죠. 국가공무원법 2020년 1월 29일 시행 법률제 16905호 현행법입니다. 그 부칙을 보니까 부칙에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황운하는 제외한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하죠. 부칙 제2조 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 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황운하를 기준으로 황운하 등 뒤에서 딱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앞쪽은 적용 안 하고 그 뒤로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황운하 씨가 2020년 1월 15일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월 15일은 그가 미리 얘기했듯이 나 선거 나갈 거니까 수사도 그만두고 내 명예퇴직 그것도 받아주고 했던 그때도 했던 말인데 선거일 90일 전이 1월 16일이었습니다. 그 하루 전인 1월 15일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이거 고치면서 얼마나 황운하가 신경이 쓰였으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시행일이 1월 29일입니다. 아주 손발이 척척 맞죠. 따라서
이 국가공무원법이 비위공무원이 의원 면직, 사표 쓰는 거 안 된다 하는 것에서 황운하는 빼고 이게 부칙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황운하는 치외 법권자인 겁니까? 황제인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혹시 문재인 정권에서 황운하가 제일 똑똑해서 그 사람이 꿈나무여서 혹은 문재인의 후계자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가? 두고 봐야 하겠죠. 황운하는 빼고 이러면서 5,100만 국민은 넣고 이런 겁니다. 모든 국민은 이 법 앞에 복종해라. 황운하는 빼고. 이건 나라도 아니다. 뭐 나라 탓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정부도 아니다. 나라는 우리 거니까, 우리 국민 거니까. 우리의 일꾼들인 이 정부들, 국회라는 정부, 정부라고 하는 이 집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정부, 이것들이 다 정부도 아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총합으로서의 국민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하는 제도는 없지만 정부 나가라 하면 불신임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현명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야당이 현명했더라면 이렇게 퍼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 끼우는 것, 타일 바꿔 끼우듯이 하는 것을 거들면서 같이 한쪽 한쪽 잡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어떻든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이러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는 것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각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와 정부가 손을 잡고 삼권 분립을 깨면서 권력의 융합을 이루고 자기들이 원하는 황운하를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법부 너희들 이거 유죄 때리지 마라. 황운하 국회의원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한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현재의 이 대한민국 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만 집행되면 이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그저 사라지고 물리쳐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당신들 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투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3년 전부터 문재인 보궐 임기 되기 전에 이런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 탄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국민 여러분은 심지어 이랬죠. 보궐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2017년 5월에 탄핵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탄핵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탄핵이 안 되느냐, 그건 말뿐이다. 아니,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싸우고 탄핵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리마연에서 이렇게 리걸마인드가 어떻고 헌법이 어떻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고 이게 철학이고, 그리고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